네, 미국은 또 오늘 밤에 실업률 발표합니다.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상황인데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죠.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님 매주 금요일 날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참 대단한 장이 펼쳐졌는데요. 물론 이제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시장은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까? 8월에 그렇죠, 예. 엄청난 하락과 10월에 좀 만회가 됐고 11월 기대에 못 미쳤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이 참 어려울 텐데요.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제 잡아주셨어요. 예. 예.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개인 투자가들은 그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면은 그 전문가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그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대상 측면인데 그 전문가,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가들은 운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대형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도에 있는 코스닥 포함해서 주식수가 1,900개가 넘는데 그중에 대형주는 한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투자 대상이 훨씬 많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투자 기간인데 그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쟁기관이라든지 지수하고 매달 심지어는 매주 비교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갖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 실제로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양한 투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개인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개인 투자가들이 잘 살리지를 못하고 실제로는 대형주가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그 단기간에 고수익을 쫓아가 봐서 그런지 소형주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력이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열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좋은 그 채수들이 많다는 거죠. 장기 보유 가능하다. 근데 이제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빌리신 돈 아니면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해서 장기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주식 샀다 주가 떨어지니까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소위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예. 소형주 얘기하셨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소형주를 공략을 좀 하는데 이런 패턴이 바람직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주나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위주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소형주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최근 1년간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 최근에 8월 이후 폭락하기 전이나 최근에 반등할 때 모두 대형주가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주, 소형주 비교 말고도 최근에 주식시장에 중요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그 종목을 잘 선정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 반해서 네. 최근 들어서는 종목보다는 섹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그 2007년 이후에 몇 가지 대표적인 업종의 그 그래프를 표시한 건데, 제일 위에 두 개는 뭐 비슷해서 겹쳐 보이는데 화학과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수고 제일 아래는 건설하고 금융인데 보시다시피 섹터를 잘 선택을 했으면은 심지어 2007년 여름에 그 지수가 2000 가까이 갔을 때 투자를 했더라도 지금 많은 수익이 났었던 것을 그 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들 중에 일부도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최근에 수익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뭐 두 손 들고 은퇴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섹터라고 하는 게 주로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동차, 화학, 차화정은 기관들이 주도해서 사실은 끌고 가고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사실 쫓아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변화에 대응하기 잘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ETF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 개인들도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주식 이외의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표를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몇 군데 네. 해봤는데, 뭐 중국, 뭐 일본, 다른 나라 브릭스에 이렇게 해외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이외에 뭐 골드라든지 상품,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룹, 뭐 삼성, 현대차 그룹 혹은 뭐 채권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반대로 인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반대로 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그린,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치주, 배당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ETF 시장은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도 더 종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하면 개인들도 충분히 투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독한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 결국 이제 섹터 대응을 잘 하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자는 게 오늘 용 대표님의 아이디어인데요. ETF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ETF는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투자 수단 혹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펀드랑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다음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왼쪽 있는 그림이 이제 일반 펀드 구조인데 투자가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구조입니다. ETF는 약간 다른데 우측 그림 이제 하단에 보면은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이제 기관들이 종목을 구성해서 ETF를 만든 다음에 이 ETF를 잘게 쪼가서 가상의 증권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가입하거나 환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 종목과 같이 사고 파는 거죠. 사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수수료도 펀드보다 훨씬 낮은 게 뭐 일반적입니다. 네. ETF. 펀드처럼 시장을 사고 또 일부 섹터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건데요. 펀드는 사실 수수료 얘기를 저희도 뭐 계속합니다만 판매 수수료, 운용 수수료, 수수료가 높은 반면에 ETF는 수수료가 없죠. 그냥 매매에 따른 거래 비용만 내면 되는 거죠. 수수료 약간 있긴 들어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예. 거의 미미하죠. 예. 그럼 ETF를 활용한 시장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초에 뭐 단기적으로 바닥을 뭐 다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IT 혹은 뭐 자동차 업종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이제 IT 업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이러한 예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숨고르기는 있겠지만 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제가 ETF를 갖고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이제 한번 보시죠. 네. IT를 위주로 해서 IT하고 자동차를 이제 넣어봤고요. 그리고 또 실물 경제가 뭐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도 한번 포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농산물인데 최근에 원유라든지 다른 상품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한 데 비해서 이 농산물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제한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농산물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투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ETF가 아니면은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위험에 대비하는 투자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골드라든지 또 반대로 주식이 이제 하락할 때 거꾸로 올라가는 이제 인버스, 인덱스 인버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위험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 뭐 채권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투자가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좀 비중을 늘려도 되고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좀 줄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개인에 따라서 잘 아는 회사가 있으면은 일부는 종목을 뭐 추가하거나 교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러한 시장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를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아주 다양한 투자를 개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해치펀드가 출시가 되는데 개인들도 해치펀드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다양하게 해치펀드 못지않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장 지수 펀드 ETF 요즘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시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예. 초기에는 상품이 있어서 좋은 상품인데도 사실 잘 투자를 안 하셨는데 요즘은 인기는 대단히 좋습니다. 기관들도 뭐 외국인들도 상장이 ETF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개인들도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섹터별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주셨어요. 베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